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편안히 잘 지내셨나요? 요새 저는 드라마 한 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드라마 제목이 즈라고 하는 미드입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동물들이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 동물들끼리 서로 교감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공격한다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인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코로나 사태도 우리 인간들의 무분별한 편리성과 이기주의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환경과 자연을 중요시하고 선순환적인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 자녀의 분노에 이어서 아이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갓난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의존 상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송아지는 태어나면서 바로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맡겨서 생존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양육이 성공적일 경우 아이는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경제적, 지적, 심리적 자립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까지 활동한 우리 아이들이 최소 20년이 걸립니다. 인간만이 보호자의 보호와 양육과 교육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어린 시절 부모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안정과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요. 부모의 보살핌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데 어른들로 인해서 반복적인 공포와 혼란을 겪으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으로 자라서도 자기 내면의 어린 아이로서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먼저 아이의 낮은 자존감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어린아이로 하여금 모순되고 혼란스러움을 느낌을 받고 자랐을 경우입니다. 분명히 부모가 모습은 화가 나 있는데 괜찮아 한다든지 아이가 질문을 했는데도 무심한 얼굴로 대답을 안 하고 아이는 이게 뭐지? 라며 혼란스러워집니다. 둘째, 억압된 가정 분위기에서 어떤 타이밍에서 혼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마음 놓고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일관성 있게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에 아무런 규칙이나 체계가 없다면 이 또한 아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셋째,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의 못마땅한 심정을 매번 드러내면서 빈정거리는 말투나 짜증을 내거나 경멸의 눈치를 보낸다면 아이의 마음은 한없이 위축될 것입니다. 넷째,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비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기보다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기만을 바라는 말과 행동입니다. 아이의 독립심과 창의력을 미리 잘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이를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도록 폭력과 폭언을 사용했는지 의도적이 아니라도 부모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섯째, 아이가 실수를 하였을 때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처벌을 할 경우 아이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보다 실수를 피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되면서 아이는 실수를 했을 때 부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면 자기 수용은 허물어지고 자기 책임과 자기 주장은 억눌리게 됩니다. 일곱째, 아이에게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을 채워주는 부속품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바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길 바라고
그러지 않을 경우 부모가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살리는 부모의 행동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의 일관성 있는 태도입니다. 일관성이 있고 공정한 규칙 가운데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모의 태도에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부모의 자신들이 실수했을 때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한 행동을 했음을 알았을 때 곧바로 사과하는 부모입니다. 셋째,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허용하며 대화 시에 아이의 말을 끊지 말며 명령보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공포심을 심어주기보다는 믿음을 주는 부모입니다. 넷째, 지나치게 허용적이어서 어떤 가치도 없고 어떤 기준도 주어지지 않을 때 아이는 불안해하므로 어느 정도의 체계 있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입니다. 다섯째, 식사 자리에서 잔소리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자기 과시를 하지 않고 서로 애정과 존중하는 가운데 각자 자기 일과 관심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기회를 주는 부모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않으며 특히 형제들 앞에서 나무라거나 비교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일곱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 주어서 결과에 못 미칠 것 같으면 미리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려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이고 청소년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입니다. 특히 청소년 4명 중 1명은 2주 이상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토로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 예기 불안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자랐지만 저도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아이들에게 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의 힘은 약해서 남을 도울 만한 큰 힘은 없지만 제가 알고 경험한 선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내기와 함께 하셔서 부모님들도 자존감을 키우시고 회복하셔서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셔서 밝은 사회가 되도록 선순환적인 영향력을 끼치셨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